오늘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이야기는 한때 차세대 스티브 잡스라 불리며 전 세계를 열광시켰지만 결국 희대의 사기꾼으로 전락한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엘리자베스 홈즈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워낙 극적이라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주연을 맡은 드롭 아웃이라는 드라마로도 제작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그녀는 미국에서 가장 젊은 자수성가형 여성 억만장자에서 한순간에 빈털터리 사기꾼으로 추락했을까요? 오늘 그 거대한 사기극의 전말을 챕터별로 나누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2의 잡스인가 희대의 사기꾼인가 엘리자베스 홈즈. 피 한 방울로 250가지가 넘는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기술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심지어 그 비용이 단돈 $10라며? 전 세계가 이 혁신에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스티브 잡스처럼 검은색 터틀넥을 입은 젊은 여성 CEO 엘리자베스 홈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쇼였다면 어떨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억만 장자를 꿈꾼 소녀, 거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다. 엘리자베스 홈즈는 1984년 워싱턴 DC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정부기관의 임원직을 거친 엘리트였고 어머니도 의회 직원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부족함 없는 잘 사는 집이었죠. 하지만 홈즈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부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9살 때 이미 친척들 앞에서 억만장자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을 정도였죠. 그녀는 똑똑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엔 중국어를 배워 유창하게 구사했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에도 재능을 보여 중국 대학의 컴파일러라는 프로그램을 판매해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사업가 기질이 있었던 거죠. 그녀는 명문 스탠포드 대학에 입학했고 1학년 때 싱가포르의 한 바이오 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그녀의 인생을 바꿀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속일 영감을 얻습니다. 소량의 혈액만으로 모든 혈액 검사를 가능하게 만들자. 미국은 의료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피검사 한 번에 수백 달러가 깨지는 일도 흔하죠. 홈즈는 이 비싸고 번거로운 과정을 혁신하겠다고 마음먹습니다. 손끝에서 피 몇 방울만 채취하면 그들의 기계 에디슨이 수백 가지 질병을 알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넥스트 스티브 잡스의 탄생과 이미지 메이킹. 홈즈는 이 아이디어를 스탠포드 교수들에게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홈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해낸 척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대학을 중퇴하고 테라노스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여기서부터 그녀의 치밀한 이미지 메이킹이 시작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바늘을 무서워했습니다. 그 공포심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했죠. 목소리 신뢰감을 주기 위해 일부러 목소리를 중저음의 남자 목소리로 변조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티브 잡스 따라하기. 그녀는 스티브 잡스의 광팬이었습니다. 그가 대중에게 어떻게 먹혔는지 정확히 알았죠. 공식 석상에선 항상 잡스처럼 검은색 터틀넥을 입었고 사무실을 예쁘게 꾸미고 휴가도 가지 않는 워커홀릭 이미지를 연출했습니다. 이 전략은 완벽하게 먹혀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속았다. 신화의 정점. 홈즈의 이미지 메이킹과 마케팅은 말 그대로 대박을 쳤습니다. 2014년 홈즈는 극소량의 혈액으로 250가지 질병을 진단하는 에디슨을 완성했다고 발표합니다. 결과는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천문학적 투자 실리콘밸리의 거물급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초호화 이사회 전 국무장관, 전 국방장관 등 미국의 네로라하는 거물급 인사들이 테라노스 이사회에 합류했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 역사상 가장 저명한 이사회로 불렸습니다. 언론의 숭배. 포브스는 그녀를 표지 모델로 내세우며 미국 최연소 자수성가 여성 억만장자로 칭송했습니다. 권력의 인정. 알리바바의 마윈,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나란히 토론을 했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그녀를 백악관으로 초대의 글로벌 기업가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그녀는 여자 스티브 잡스를 넘어 미국의 영웅이자 모든 여성 CEO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물론 의학계에서는 여전히 그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홈즈를 향한 거대한 찬사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홈즈는 기술 원리를 묻는 말의 극비 기술이라 유출할 수 없다는 말로 일관했습니다. 심지어 투자자들조차 기술 설명을 듣지 않는 조건으로 투자해야 했습니다. 균열과 폭로. 에디슨은 사기였다. 영원할 것 같던 신화는 월스트리트 저널 WSJ의 기자 존 커레이로에 의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발단은 홈즈의 한 인터뷰였습니다. 더 뉴요커와의 인터뷰에서 에디슨의 원리를 묻자 홈즈는 이런 동문서답을 합니다. 먼저 화학작용이 일어나 화학반응이 발생하고 신호를 생성한 후 결과로 변환합니다. 이건 사실상 아무 말이나 한 것이죠. 이 인터뷰를 본 존 커레이로 기자가 수상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침 그때 테라노스의 혈액 검사 장치가 이상하다는 내부 고발자의 제보까지 들어옵니다. 존 커레이로는 끈질기게 조사를 시작했고 끔찍한 진실을 밝혀냅니다. 진실을 에디슨이 검사할 수 있다는 250개 질병은커녕 20개도 채 안 됐으며 그마저도 신뢰도가 형편없었습니다. 진실 이 검사가 불가능하니 테라노스는 몰래 다른 회사 경쟁사의 장비를 가져와 혈액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실 3위 모든 사기극의 공범은 회사의 최고 운영 책임자 CEO 써니 바란이었으며 그는 홈즈의 연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부남이었고 의학 지식도 없는 낙하산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폭로 기사 한 편으로 새 시대의 아이콘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오매진 말 우리는 왜 이토록 쉽게 속았나? 모든 것이 밝혀진 후 홈즈는 다른 질병들도 추후에 전부 검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변명을 했지만 그건 지금까지 사기를 쳤다는 자백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환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국가에서 최고의 브레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왜 이런 사기극에 그토록 열광하고 막대한 돈을 투자했을까요? 거기엔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성공 신화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명문대 중퇴, 혁신적인 스토리텔링, 매력적인 CEO의 카리스마. 홈즈는 이 모든 성공 공식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테라노스의 기술이 아닌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신화에 투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의학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실리콘밸리의 새로운 신화이자 아이콘이었던 홈즈는 이제 실리콘밸리의 과장과 탐욕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